오늘은 재테크 읽어주기 2부 시간입니다. 금요일은 항상 ETF 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연예님이랑 계속해서 보게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먼저 화면으로 보시죠. 네, 2부의 주제가 뭘까요? 상당히 기대되는데요. 네, 오늘 사실 많은 종목들이 좀 밀리고 있어가지고 오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2차전지 ETF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뜨네요. 2차전지 ETF, 오늘 2차전지에 대해서도 좀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슈 읽어주기도 그렇고, 좀 종목들이 그쵸. 밀리고 있어가지고, 약간 조금 그렇기는 한데, 또 이렇게 빠질 때가 기회가 될 수가 있잖아요. 오늘도 또 열심히 들으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차전지 관련해서 ETF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어떤 펀드 관련 소식들도 또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ETF와 관련된 좀 중요한 소식 먼저 체크해 주세요. 네, ETF와 관련해서 뉴스를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가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다이렉트 인덱싱 서비스에 운용사들이 뛰어들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기존 ETF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테마를 선택을 하면 뭐 운용사나 테마를 선택하면 그 안에 구성 종목이나 비중이 운용사에서 정해준 걸 우리가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내가 만든 ETF에 투자할 수 있는 다이렉트 인덱싱 시장이 굉장히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는 이미 이 다이렉트 인덱싱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2018년에는 이 규모가 185조 원 규모였는데 2025년까지 2150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블랙록, 뱅가드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운용사들도 최근에는 이제 다이렉트 인덱싱 업체를 막 인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정말 이 시장이 정말 커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2025년에는 고액 자산가들이 패시브 투자의 한 25% 정도를 다이렉트 인덱싱이 대체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운용사들이 다이렉트 인덱싱 서비스 개발에 정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이미 NH투자증권에서는 이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고 또 KB자산운용도 이달 말에 이 서비스를 개시할 것이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다이렉트 인덱싱에 대한 개념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약간 ETF계의 DIY 같은 상품이라고 네.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이렉트 인덱싱은 어떤 장점들이 있나요? ETF는 어쨌든 운용사에서 만든 상품, 뭐 기성복처럼 네. 느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목, 어떤 테마를 선택을 해도 그 구성 종목이나 비중이 100% 내 마음에 쏙 들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다이렉트 인덱싱은 어쨌든 내가 지수를 구성하고 수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 입맛에 골라 맞출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ETF에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 속해 있던 어떤 종목 중 하나가 상장 폐지를 당하면 물론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하락률을 방어할 수 있겠지만 그 종목 하나 때문에 어쨌든 ETF 전체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다이렉트 인덱싱은 어쨌든 본인이 직접적으로 지수에 문제가 되는 종목들을 즉각적으로 뺄 수도 있고 또는 더 오를 것이라고 예측되는 종목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투자 비용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즉각 좀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점들이 장점이었습니다. 다이렉트 인덱싱이 좀 뜨고 있다 이런 소식 ETF로 체크를 해봤고요.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는 또 ETF 시장이 약간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소식인데요. 올해 들어서 특히 미국 ETF 시장이 좀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뉴스들을 많이 접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ETF 시장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그만큼 상품들이 그 내부에서도 정말 포화가 됐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됐고 여기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투자에 대한 수요도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빨간불이 네. 켜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ETF 상품은 지금 투자자들의 수요가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ETF 시장이 미국에서 급격하게 성장 규모를 보였던 시기가 2020년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급격하게 증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신규 상장되는 건수가 점점 증가하더니 작년에도 뉴욕 증시 굉장히 부진했잖아요. 네. 그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미국에 상장된 ETF 개수가 거의 한 420건으로 정말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미국에서 한 60개 정도 ETF가 청산되거나 상장 폐지가 됐고요. 전년 같은 기간에는 이제 26개였는데 올해 벌써 60개 정도니까 굉장히 네. 많이 청산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청산된 ETF들 가운데 어떤 게 좀 가장 타격을 받았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작년에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으면서 네. 암호화폐와 관련한 ETF들이 정말 많이 이제 거래가 중단이 되기도 하고 그렇군요. 상장 폐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도 이제 ETF에 대한 정리를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운용사들도 어쨌든 투자를 수요가 많이 없으니까 이런 비용 절감 문제로 상품들에 대해서 수요가 없는 것들은 계속해서 폐기 처분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네, ETF가 늘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또 미국에서는 ETF 시장이 너무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하나씩 청산이 되고 있는 모습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으로 좀 알아야 될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가져온 뉴스는 이제 삼성 자산운용에서 2023년이 개묘년이잖아요. 네. 이 키워드와 비슷하게 이제 레빗 투자라는 키워드로 올 초에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올해는 이제 투자자들이 레빗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키워드를 발표를 한 건데요. 일단 레빗의 여러 가지 그 5가지 투자 포인트는 신재생 에너지, 또 AI, 채권, 일상회복, 인컴 창출, 기정학 이렇게 6가지 키워드로 투자 포인트를 삼성 자산운용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선정을 한 수익률을 1월부터 3월까지 집계를 해서 수익률을 살펴봤더니 신재생 에너지랑 인공지능 ETF 평균 수익률은 한 33% 수준으로 굉장히 선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ETF 중에서 당연히 또 2차 전지 산업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53.7%가량의 수익률이 냈고요. 또 K 신재생 에너지 액티브는 30.9%의 1분기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챗 GTP도 이제 올해 들어서 등장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또 로봇 투자에 대해서 투자를 점점 확산하면서 K로봇 액티브도 1분기 수익률이 37.4%를 기록했고요. 또 미국 반도체 MV ETF도 36.3%의 투자 수익률을 발표를 네. 했다고 이제 증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자산운용에서는 지금 1월에서 3분기에도 실적이 이렇게 6가지 투자 포인트가 좋지만 연말까지도 이 레빗 투자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연간 계획을 짜실 때 이런 부분도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와 관련된 3가지 뉴스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정말 최신 ETF 소식들 함께 업데이트를 드렸으니까 투자에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오늘의 ETF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화면으로 오늘의 ETF는 뭔지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2개네요. 코덱스 2차전지 산업 그리고 타이거 2차전지 테마입니다. 네, 2차전지 ETF 또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ETF 방금 언급된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종목들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은 이제 삼성 자산운용의 상품이고 타이거는 이제 미래에셋 상품인데요. 2차전지가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초강세를 보이면서 그 테마 안에서도 외국인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좀 선별적으로 계속해서 트레이딩이 되고 있잖아요. 네. 양극재로 갔다가 셀로 갔다가 이렇게 트레이딩이 되고 있는데 1분기에 이제 양극재 업체들의 상승률을 봤더니 한 94% 정도 상승을 했고요. 부품 업체들은 40% 상승률을 보여줬고 셀 업체들은 20%, 분리막이랑 전액 기업들은 한 12에서 13%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2차전지 ETF는 이 모든 산업들에 골고루 투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 종목에 대해서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 또 이제 갑자기 급락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최근에 정말 주가가 가장 무섭게 오른 섹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2분기 되면서 일단 초반까지 4월까지는 분위기가 좀 좋다가 지금 살짝 불안하거든요. 네.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하던 종목들도 많이 꺾이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어떤 쪽에 좀 2차전지 산업을 볼 때 포인트를 맞추는 게 좋을까요? 네, 1분기와 2분기와 비교했을 때 좀 다른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삼성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첫 번째로는 리튬 가격이 최근에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포인트를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양극재의 핵심은 리튬인 만큼 리튬 가격이 지금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게 또 수익성에 영향을 주거든요. 네. 지금 올해 1월이랑 지금 4월이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리튬 가격이 벌써 한 3개월 정도 만에 60% 정도 하락을 했고요. 네. 이렇게 양극재 원료값이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양극재에 대한 판가도 같이 떨어지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원유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이제 원자재를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하락 전에 구매했던 원료들을 먼저 제품을화해야 되고 그 가격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수익성 악화로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2분기 양극재 판가 가격도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판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산업들이 오른 이유가 이제 앞으로 3, 4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 산업이 많이 개화될 것을 생각해서 2차 전지가 좀 선행적으로 올랐던 부분들이 있는데 리튬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게 될지 리스크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이 리튬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이제 작년을 떠올려 보면 작년에는 또 이제 반대로 리튬 가격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양극재 업체들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작년 11월부터 이제 리튬 가격이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했고요. 네. 올 1월부터는 또 이제 니켈 가격도 함께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료값에 대한 하락을 좀 반영해가지고 2분기 실적을 따져봐야 된다라고 이제 증권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21년 초반부터는 리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 양극재 가격도 상승하고 배터리 가격 같이 상승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적에도 좀 반영이 됐지만 이제 반대로 장기적으로는 리튬 가격에 대한 인하가 배터리 네. 가격 인하로 이어지고 또 전기차 가격도 같이 이게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도 함께 연쇄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리튬에 대한 부분들 참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하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고 상황은 좀 어떨까요? 네, 지금 증권사에서는 재고, 중국이랑 유럽에 대한 재고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 말부터 이제 중국 내부에서 배터리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다라는 네. 내용들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제 중국 내부에서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수요는 증가했지만 또 공급은 부족했어요. 배터리 공급은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해 4분기부터는 이 비율이 점점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56.4%까지 하락을 했고요. 배터리 생산량은 이제 증가를 한 반면 판매량은 계속해서 감소를 하면서 네. 오히려 공급 과잉이 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한창 전기차 수요가 폭증하던 시기에 뭐 보조금 정책에 대한 부분도 막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네. 그러면서 또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시설이나 여러 가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국에서 이제 보조금 정책이 중단이 되었고요. 또 전기차 판매도 점점 준화되고 있으면서 지금 배터리 업계는 오히려 공급 과잉이 돼서 네. 재고가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재고에 대한 리스크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수주나 주문도 좀 줄이고 있을까요? 지금 하도 공급이 많아져서 배터리 재고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CATL 중국에서 굉장히 배터리 1위 기업인 네. 이 부분들은 주문을 어떻게 해서든 좀 수주를 하기 위해 가지고 배터리를 할인해 가지고라서도 약간 끼워 팔기를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재고를 좀 털어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이 차전지와 관련해서 사실 그동안은 저희가 긍정적인 뉴스들을 참 많이 봤었는데 리튬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점은 또 리스크로 같이 체크를 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이슈겠지만 같이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IRA가 이제 시작이 네. 되고 정말로 시작이 된 다음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이런 영향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18일부터 본격적으로 발효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뭐 양극재 분리막 이런 증설 확대에 따른 뭐 수혜주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는 거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부분까지 세 가지 이슈들 또 2차 전지 산업에서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의 ETF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삼성자산 운용 상품이죠.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어떤 ETF인가요? 네, 삼성자산운용 이제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은 시총이 지금 한 1조 2,100억 원 정도 수준의 시총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보수는 0.45% 수준이고요. 지금 한 13,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뭐 2차 전지가 정말 많이 오른 만큼 수익률도 굉장히 많이 좋은 상태인데요. 네. 1개월 수익률은 26% 되고 있고요. 3개월 수익률은 66%, 6개월 수익률은 62%
61%, 1년 수익률로 따져도 한 57% 수준의 굉장히 나름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일단 총 26개 구성 종목으로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이 비중 중에서 1위가 되고 있는 게 포스코 퓨처엠으로 한 18%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에코프로비엠은 17%, 삼성 SDI는 16%, 이어서 뭐 SK이노베이션, LG엔솔, LNF 순서로 이렇게 비중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대형주들 위주로 잘 리스팅이 되어 있는 그런 ETF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타이거 2차전지 테마는 어떤 상품인가요? 네, 타이거 2차전지 테마 미래에셋 자산 운용 상품이고요. 시총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1조 3천억 원 수준이고요. 역시나 2018년에 상장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이제 1개월 32%고요. 3개월은 83%, 6개월은 76%, 1년은 60%인데 앞서 상품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미래에셋 상품이 훨씬 더 수익률이 좋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 종목에 대한 비중을 좀 살펴보시면 이래서 타이거 상품이 좀 수익률이 높게 나왔구나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퓨처엠 11.86%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 10% 좀 넘게 비중을 가지고 있고 네. 또 LNF 10%, 에코프로 10% 하면서 최근에 많이 올랐던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에 대한 비중이 좀 많이 가져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수익성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에코프로 좀 체크해볼 만한 소식이 있겠죠? 네, 좀 많이 요즘에 뭐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호재로 판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MSCI에서 이런 지수의 지속성이랑 안정성을 위해서 새롭게 법을 마련한 게 있거든요. 네. 단기 급등 종목에 대해서는 편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코프로는 워낙에 또 많이 단기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오늘 한 50만 원대까지로 다시 떨어진 많이 내려갔어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어쨌든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4월 말까지 에코프로 주가가 한 62만 원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어야지 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에 대한 이슈까지 오늘 ETF 상품들 들어봤습니다. 연인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쉬운 이슈 읽어주기에서는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산업들 동향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재테크 시간 오늘 금요일 ETF로 진행이 되는데 2차전지 ETF들 두 가지 상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네, 이렇게 토마토랜드 2.0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금요일장도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